가장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가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그때부터 자식들이 이제 쌩을 까는 거야. 이러면 진짜 힘든 시기를 극복한 거 맞아요?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우리 멘토들하고 상담하고 이러신 분들 중에도 이제 현재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현재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남자분들일 수도 있고 요즘엔 여성 가장도 많잖아요. 여성분들일 수도 있고, 또 꼭 40대 50대만이 아니라 더 젊으신 분들도 스스로 자기 뭐 1인 가구 했으면 스스로의 가장이고, 아니면 뭐 정말로 어려운 어떤 소년 소녀가 가장이 되었던, 아니면 뭐 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20대 30대 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제 얘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언제나 어떤 경우든지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뭐 100%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자, 오늘의 주제는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 보통 가장이면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 근데 이제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대부분 이 가장이 힘든 시기가 바로 이제 40, 50대. 어떤 게 힘들어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쨌든 넉넉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교육비, 그죠? 아이들 교육하는데 2019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4인 가족 아이 2명, 초등학교였는데 아이 2명이 567만 원인가 576만 원인가 뭐 하여튼 한 달 생활비가 월평균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4인 가족 기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면 더 들어가고 대학교도 이제 어느 정도 부모가 학비를 되니까 더 들어가겠죠. 완전히. 근데 그것만 하나요? 부모님 봉양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내가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면 이제 내 노후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이 수입의 한계는 계속 있는데, 수입이 계속 40대 되고 높아지고 50대 되고 높아지고 60대 되고 높아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20대, 30대, 40대 하면서 50대 해가지고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힘이 든다.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든 상태가 오죠.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볼 때 뭐든지 좀 자신 있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느낌. 이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뭔가 쳇바퀴 도는 느낌이고, 뭔가 좀 이게 답답한 거죠, 진짜.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무겁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시기가 이런 시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대, 50대 분들. 일단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운이 잘 안 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은 이렇다? 그러면 힘든 시기는, 대부분 이제 40, 50대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구나.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앞으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봐. 쉽게 말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보다는 지출이 더 늘어나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이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니까 가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 힘든 시기가 이런 시기다 라고 했으니까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극복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극복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극복한다는 표현이 너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돼. 인정. 거기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면은 거기를 뭔가 그 구렁텅이에서 그 늪 같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곳이 늪이구나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뭔가 이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이 뭔가 여력이 생겨요. 여력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려우니까 이걸 반드시 빨리 극복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 아니 지금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뭘 하고 그거는 20대 30대 초반이나 되는 거예요. 체력이나 아니면 뭔가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극복하려는 거는 힘든 상황에 더 힘을 쓰는 거니까 힘이 3배, 4배, 10배로 들어요. 근데 힘이 그렇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업 시대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단편적으로 딱 그래요. 우리 가정들이 힘든 시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딱 그냥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 뭐예요? 아, 월 1,000만 원 벌면 되겠네. 이거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인 가족이 월 평균 58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든다? 그러면 1,000만 원 벌면 그럼 400만 원 남으니까 400만 원 저축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벌면 되겠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 돌파구, 그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뭘 봐요?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순서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다.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월수입 1,000만 원을 빨리 만들자. 이렇게. 그게 틀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틀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생각이 다른 차원에서 돌아가는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힘든 시기가 왜 왔냐면 돈이 없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래 돈 1,0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만들었다 쳐요. 이제 힘든 시기가 와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뭘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말로. 그러면 이 힘든 시기 다 극복된 거라고 만약에 그게 답이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그때부터 자식들이 이제 쌩을 까는 거야. 좀 이해되세요?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아빠를 보지도 않고 뭐 부모라고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만날 생각을 안 해. 뭐 완전 꼰대 취급을 하는 거지. 근데 1,000만 원 만들어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자식들이 나를 쌩까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쌩까 왔는데 나는 바빠가지고 그거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이제 뭔가 내 생각에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이제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극복 잘 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는 이제 그 자식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이제 없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힘든 시기를 극복한 거 맞아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도 나를 저기 뭐라고 해야 돼?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 가정을. 난 쇠가 빠지게 막 밤에서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막 휴일에도 일하고 뭘 하고 뭘 얘기를 해가지고 뭐 가족 모임도 못 가면서 막 친구들도 잘 못 나고 막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달성되고 나서 이제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서 경제적으로 한 월 수천만 원 이상을 수입을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남자한테 뭐만 신경 써? 남자가 버는 돈에만 신경 써. 이게 솔직히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가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이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40대 50대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수입을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할 거예요? 그때는 돈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럼 뭔가 다른 걸 그때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40대 50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이전에 이미 힘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힘이 든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여기 교육생들 중에 이제 20대, 30대 때로는 70대까지 있어요. 남자, 여자 다 있고 직업도 다 다양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초보자도 있고 경력자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멘토들한테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요라는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어쨌든 얼굴 빛깔이 좀 달라져요. 아시겠죠? 돈이 생겼다고 희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가장으로서 40, 50대가 이거보다는 먼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희망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희망의 일부분이지 희망 100%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고 해서. 아시겠죠? 근데 희망을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길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기회들이 올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무슨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져서 힘든 거야. 이미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문득 보니까 희망 없이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안 보여.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우리 애한테 집 한 채 못 사줄 것 같고 결혼하면 우리 배우자한테 매년 해외여행 가자고 뭐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못 할 것 같고 이게 항상 갈수록 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 없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찾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해?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뭐 주식을 하고 뭐를 하고 뭐 재테크를 하고 잘 공부를 하고 뭐 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면 또 희망이 생길 줄 알아? 안 그래요. 돈을 번다고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돈을 벌면 희망이 생기긴 하는데 희망이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희망이 다 생긴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면 자꾸 그런 습관을 딱 근절하고 다시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힘이 든데 그 희망을 찾으면 되잖아, 이제. 희망을 찾을 때 자꾸 또 돈 버는 짓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희망이 왜 사라졌지라고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 반대편에서 내가 왜 그럼 돈을 벌려고 했지? 이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식을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우리 자식이 지가 공부하기 싫어서 뭐라면은 못 해주겠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어 아빠, 아빠, 엄마,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그걸 안 해줄 수 없잖아.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고 싶고 부모님이 생신이나 이제 좀 불편하면은 병원에 가실 때 돈 걱정 안 하고 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배우자. 남편이면 내가 남편 부인이면은 자기 남편 그렇게 고생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같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동반자로서 옆에서 다독여주고 때로는 막 할퀴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고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해주는 이 동반자 배우자한테도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돼? 내 주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쉽게 말해서 가족에게 희망을 찾고 내 주변 어디에요? 일터에서 희망을 찾고 또 내가 그 근처에 있는 내가 항상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찾는 내 주변에서 희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힘들다고 내 주변에 얘기를 해야 돼. 이 첫 번째예요. 내가 힘들다고 주변에 얘기하는 이 상황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나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뭘 못하지? 어떤 공부를 못하지? 왜 못하지? 라는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공부를 진짜 못하는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인정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들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데 그 희망을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내 주변에 내가 힘들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진실하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 특히 아빠들이 자식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솔직히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맞죠?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자식한테 힘든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 말이 안 나와. 근데 저는 생각은 그래요. 자식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아빠가 지금 힘들다. 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아빠가 힘드니까 네가 이걸 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빠가 힘들다는 상황을 그냥 얘기하면 자식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그리고 자식이 알아서 하게끔 가만 내비둬야 돼.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진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유튜브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글귀로 낙서해 놓은 게 내 귀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아주 진실하게 잘 들어야 돼. 그 말들을. 그 말들 중에 그 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나는 그냥 진실하게 들으면 돼. 진실하게. 네. 예를 들어서 나를 핀잔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 핀잔을 그냥 들어. 진실하게. 예. 나를 혼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왜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지금 그 모양으로 됐어?
이렇게 나를 혼내고 있잖아요. 그럼 나 혼을 당하면 되지. 혼을 맞아야지. 맞죠? 예. 근데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진실하게 안 듣고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 생각 갖고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나 뭐 배우자가 막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아유, 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이 더 많은가? 아무튼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어야죠. 다 들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죠? 잠잘 때 잠자고, 그죠? 그리고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나와요? 이제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우리 주변을 항상 지나가고 있어. 그게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잡혀? 내가 잡을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볼 눈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희망이라고 기회라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쉽게 말해서 그러한 어떤 상황을 인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들리는 것들을 처음에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들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일상 안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떠나. 뭔가를 찾으려고 막 자꾸 애를 써. 아니 이러면 어떻게 남의 말이 들려.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있으면 테레비도 테레비 켜놓고 뭔가 다른 거에 애 쓰고 있으면 테레비 소리가 들려요? 화면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가만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옵니다. 그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은 누구다? 이제 40, 50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자 여자. 나죠, 나. 나. 아이들 키우고 부모 모시는 나.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희망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러면 희망을 찾으면 돼. 그 희망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힘들다고 인정하면서 주변에 얘기를 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얘기하고 다녀.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들어. 잘 들어. 나의 어떤 꼰대 의식을 자꾸 발휘하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또 뭘 해?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희망이라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